시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입니다. 핫바,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이 또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핫바는 빨간 맛입니다. 그 빨간 맛, 혹시 그 열받았을 때 그 분노의 빨간 맛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예요. 네. 이 소식 듣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화순 PC방 사건입니다. 노예, 감금, 폭행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붙은 사건인데요.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2017년부터 그 화순과 광주를 좀 드나들면서 PC방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네. 종업원들에게 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가운데서 감금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초에 피해자의 한 부모가 경찰과 그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그 현장을 가서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구출해낸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핫바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이 사건 좀 알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피해자들을 긴급 구출했을 때 피해자들 상태를 보니까 업주로부터 하도 맞아가지고 엉덩이 피부가 괴사되고 귀가 한쪽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귀가 막 맞아고 붙어 있다. 네, 이런 폭행의 흔적이 뚜렷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업주 구속되겠네? 라고 그렇죠. 생각하셨는데 네. 경찰이 영장을 2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2번이나 영장을 반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기회가 또 부여됐었죠. 네. 결국에는 지난 9월 17일 영장 신청 3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지금은 구속 상태로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피해자가? 총 6명이고요. 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6명이나 되는 그것도 이제 혈기왕성한 20대 초반부터 뭐 후반까지라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업주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네, 화순 사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을 맡은 김경훈 변호사와 화순 PC방 사건의 속사정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해자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입원을 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네. 지금도 충격과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피해자들 처음에 어떻게 업주와 만나게 된 걸까요? 처음엔 단순히 이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네. 사이트라든지 지인들 소개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간 거예요. 예. 네, 폭행과 감금이 계속 되는데도 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예, 이 사건을 보면 네. 많게는 4년 가까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사정을 이제 들어보니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에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을 당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6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 업주가 13곳을 운영을 하는데 이 13곳의 중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이 이 PC방이라든지 그 숙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네.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노예계약서입니다. 네. 일명 불공정 계약서라고 불리는데요. 네, 네. 이 노예계약서를 쓴 순간부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그런 예. 불공정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계약서, 각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계약서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계약서를 쓰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너가 사업에 소질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지분을 한번 투자해보면 어떠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40%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이 청년들은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5억 정도의 이게 PC방이 들어가는데 2억 1천만 원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여기다 투자를 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2억 1천만 원을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채무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바로 2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예. 이 PC방 근로자가 아닌 지분 사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은 이자 및 기타 숙소 생활비, 생활 임금 등으로 상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즉 실제로 근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2억 1천만 원의 큰 빚더미를 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무단 결근, 무단 지각 시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그만둘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하게 돼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그만둘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한 너희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이 덫에 걸려서 노예 계약서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나. 애들이 이러면 겁먹죠. 아니 예. 청년들이 무단 이탈 시에 벌금이 2천만 원이래요. 뭐 이런 계약서가 다 있고 이런 각서가 다 있습니까? 이게 통했다는 게 더 웃겨요. 예, 이런 쓰는 과정들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폭행 감금을 상당히 한 이후에 쓰거나 아니면 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심지어 3시간 이상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또한 가족을 계속 운운하며 쇠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 가져오신 그 각서에 도장도 찍혀 있고 그러는데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법률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네. 즉 민법 103조에 의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무효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봤을 때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피해자분 가운데 한 분과 지금 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알바로 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여기 이제 가해자가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저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단순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가 예. 이제 그게 좀 족쇄 형식이 돼버린 거죠. 너도 사장의 입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뭐 잘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그냥 업무량만 증가시키고 책임은 다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고 자기는 이제 돈만 빨아먹는 형식으로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아예 그거 처음부터 그걸 안 쓴다고 하니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한 명은 뒀었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봅니다. 업주가 폭행을 하면서 그 어떻게 뭐라고 하던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PC방에 손님이 안 오는 진짜 객관적인 이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험 기간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같은 시국에는 코로나 때문에라 작년부터 그랬죠, 코로나가. 그러니까 매출이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다. 네. 왜 똑바로 안 차리냐, 집에 가서 좀 맞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눈 시력이 시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는 아예 그 망막이 손상돼가지고 이렇게 눈이 뿌옇게 보이거든요, 아예.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귀가 아예 멍게져 버렸다든지 한 명은 이제 엉덩이 쪽 피부가 완전 괴사돼가지고 피부 이식을 그때 했어야 됐는데 그 가해자가 뭔 피부 이식까지 하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한 명 아예 피부 이식도 못 받았거든요. 네. 지금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재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막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이게 드라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출소를 해서 이제 뭐 법적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저희한테 뭐 해코지를 꼭 하더라고요. 왜 고발했냐 이런 식으로.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죠. 다들 이제 노력은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당시 상황 저에게 직접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 편히 돌아갈 일상 꼭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 네. 그 보니까 업주가 피해자들한테 너 지분 사장이야, 동업자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아닌 거거든요. 네. 또 업주는 구속이 된 상태고 근로자가 아니고 업주가 구속됐다? 임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고소를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고소를 경찰청에다 진행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임금 체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청에는 특별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조사를 해서 임금 체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또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체당금이라고 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또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발 방지 대책 꼭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업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계약,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절박한 마음에 근로계약서 그렇게 쉽게 서명 날인 사인하시면 안 돼요.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럼요.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네. 이번 피해자들 그 합의서처럼 형식상 지분을 준다고 해놓고 그 지분값을 차용금 삼아서 네가 일하면 그 값을 쳐주겠다. 일하다가 네가 그만두거나 일 제대로 못하면 손해배상 해달라. 또 네가 나가서 그 인건비 청구를 나한테 하면 3천만 원 손해배상 해라.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너무나도 불공평한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계약서 문구 이상한데? 그러면 문제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높은 문서라서 한번 서명 날인하게 되면 무효로 돌리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지역고용노동센터 그리고 네.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로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무료죠. 안 변호사님 무료로 무료입니다.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절대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이런 범죄 정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화순 PC방 문제 역시 이 광주 전남에 시민사회단체 한 20곳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참 이 사건은 단순히 이 PC방 노예 사건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청년 유니온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또 나아가서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네.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노예 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피라미드 구조적인 PC방 노예 사건에 그 윗선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제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 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어서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이번 사건은 정말 취업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그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사회 초년생들 이 청년들 두 번 울리는 사기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전망도 좀 촘촘하게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직 배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송은 어떠셨어요? 두 건 모두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풍력발전소로 반드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력발전이나 모두에게 이익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PC방 사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득을 보자고 이렇게 젊은 청춘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공익, 공공, 그리고 연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아유,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없이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부터라도 마음을 좀 좋게 마음 단속 잘해야겠다. 마음 단속.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죠. 지난주 방송이 됐던 여수 경도 개발 관련해서요. 초기 시민사회단체 반대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여수 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던 저희 그 멈추기 화면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후에 이 단체도 해산이 됐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이 범추위가 반대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저희 프로그램에 알려왔습니다. 현재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 직접 또 배송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